자, 10장 비계 거푸집 동발이 시작하겠습니다. 시공 도면이 일단 작성을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환경과 산림 보호의 차원에서 목재를 다른 재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개요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비계 동발이에 대해서 이렇게 도면으로 3차원으로 개념들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각 부재들의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가세, 일본말로, 밑둥잡이, 일본말로, 난간, 일본말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계 시공에 대해서 또 설명이 들어 있고요. 조립도에는 조립 시기와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비계 점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계의 설계, 그래서 일단 기둥간 간격이 400km 이내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풍화중은 수평 방향의 직각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기준 등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평하중은 풍화중과 수평하중 중 큰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목재를 쓸 때 목재의 자굴 하중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의 허용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휘묵력, 압축응력, 전단응력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제의 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의 자굴 응력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율 나와 있고요. 각 부재의 연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비계 구조 계산 설치 시 어떤 한 예를 들었는데, 일단 풍속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풍속이 나와 있는데, 북해도가 20m/s, 그 밖이 18m/s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32m/s, 이거랑은 기본 풍속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태풍 시 할중 계수 K2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규수 1.1, 오키나와 1.2, 그 밖의 지역은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간 풍속 분포계수 S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S는 지상에서의 높이 Z 값을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EB, 근접 고층 건축물의 영향 할증 계수라고 합니다. EB.
건축물은 일본말로 외워두세요. 그리고 건축물과 건축물의 주변이 없는 경우 EB는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풍력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틀비계용 비계의 하중을 구해서 합계를 구했고요. 외측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했고, 풍하중을 계산했습니다. 풍하중 계산하는 식을 한번 보시죠. 풍력 개수 C가 나오고 F, 비계 설치 위치에 대한 보정 개수 F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F 값과 충실률 값이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벽 이음 간격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벽 연결 한 번당 허용 하중이 4,410N이라고 나와 있고요. 3할 할증을 해가지고 5,733N이라고 나와 있네요. 작용 면적을 곱하는데 2층 이수펜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안전위생 규칙에 대해서 키가 작은 나라인지 85cm로 난간을 설치하라, 폭목을 10cm로 설치하라, 기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실시하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내용을 다 번역하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형틀 지붕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고요. 전용 횟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 바타제라고 하는데 감싸고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48.6 이 다이가 오타가 나가지고 8.6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목재, 그리고 원형 강관, 그 다음에 각파이프재 STKR 400을 쓴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체결 철물, 인장 철물이 나와 있습니다. 인장 철물의 종류는 두 가지를 도면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 자질구레한 엄청난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서포트에 대한 주의 구성 명칭이 나와 있고요. 파이프 서포트를 두 단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개념도가 나와 있고, 단관용 비계를 가지고 동바리를 받치는 형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단관 비계로 동바리를 한다고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이 층고 높은 때는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형 시스템 동바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틀비계용 비계를 토목용에서 자주 쓰는 모양입니다. 사각지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호리빔에 대해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립도를 그려야 된다. 지부공의 계획을 플로어 차트로 나타냈습니다. 3.5m 이상 되는 동바리는 설치 신고를 제출하게 일본 법에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푸집 동바리 형틀 제거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수평 하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부공은 5%, 조립형 지주는 2.5%, 고정 하중에 대해서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용 처짐량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반대로 인상 초과량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수, 시공 도면으로 한 예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단위 중량은 토목에서는 25kN/m 세제곱, 형틀은 0.5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계산식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취급 공식이 건축용이랑 토목용이랑 틀립니다. 그래, 토목용도 프로그램에서는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합판을 단위폭을 900으로 했는데 900으로 해도 큰 상관없습니다. 지금 단면 개수랑 단면 2.5m가 B값이 900으로 나와 있는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것도 맞습니다. 합판 계산을 3연속보로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 3연속보에 처짐값 137.6을 쓴 공식, 그리고 이제 종방향 부재 60 곱하기 60 각 파이프를 썼습니다. 두께는 23. 단순부로 가정을 하고 계산한 식이 보여집니다. 횡재는 60 곱하기 60 각 파이프 2번을 사용했습니다. 각 단면 성능도 2번 값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이 세파레이터로 검토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세파레이터의 허용 능력은 한 번당 20.5kN. 그리고 이제 이 암고 하부 쪽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재 100 곱하기 200짜리를 써서 작업을 했고, 단위 길이당 부피를 가지고 콘크리트 단위 중량을 산출했습니다. 합판에 대한 검토 역시 3연속보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60 곱하기 60 장선을 썼습니다. 단순부로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멍해제를 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3.2T STKR 400을 사용했습니다. 멍해제도 각형 강간을 써도 뭐 문제가 없나 봅니다. 그리고 이 지부공 틀에 대해서 한 틀이 갖는 중량을 빗금친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 면적이 받는 중량 39.17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들이 나와 있고, 기계
장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크롤라 크레인. 이 장비의 전도 지점, 그리고 붐의 작업 반경, 붐의 무게, 을 가지고 이 허용 인양 판단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장비가 전도된 장면을 사진으로 올려놨네요. 그리고 진해력을 검토하는 방법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만든 식이랑 큰 차이 없네요. 이 책을 본고한 건 아닌데, 그리고 N값에 따른 점성토, 사질토, 롬토 값이 나와 있습니다. 점성토 값 300에서 400 중간치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나오네요. 철판 규격은 22mm도 쓰고 25mm도 쓰고, 규격은 6 곱하기 1.5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 하중을 구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제가 만든 식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일본 24년도 일본을 가서 이 책을 사왔는데, 책이 굉장히 크고 종이가 두껍고 일단 무겁습니다.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계산식은 아닌 것 같고, 12장 전기 설비 계획이 나와 있고, 13장 건축 부산물의 환경 보존 대책, 이런 쪽으로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나면 자세히 읽어보겠지만 그럴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14장의 안전관리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얇은 내용으로 안전관리를 다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후기를 요시카와 마사루라는 사람이 후기를 써서 후학들한테 얘기를 남겼습니다. 책의 가격은 비쌉니다. 한 65,000원 정도 드리는 그런 책이라고. 2010년 판 6,000엔을 주고 샀군요. 개정판, 2010년 개정판. 자, 토목학회 이상 마치겠습니다.